마치 질이 강이 같군 하고 그는 혼자 말처럼 말했지만 마치 들으라는 듯이 그 목소리는 제법 컸다. 브르제브이세프스키는 공손한 그러나 도도하고 은근한 태도로 바이로테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귀에다 손을 대면서 온 마음을 주위에 빼앗긴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키가 작은 도우뚜로프는 열성 어린 겸손한 태도로 바이로테르의 맞은편에 앉아 앞에 펴진 지도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작전 명령과 잘 모르는 지형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잘 들리지 않았던 말들과 난해한 촌락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달라고 바이로테르에게 부탁했다. 바이로테르가 그의 희망을 받아들이자 도우트로프는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었다.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된 낭독이 끝나자 랑제롱은 다시금 담뱃값을 돌리는 손을 멈추고 바이로테르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의 얼굴도 보려 하지 않고 이러한 작전 계획 실행의 어려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까닭은 이 계획에서는 적의 위치가 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적은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모를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랑제롱의 항의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항의의 목적은 분명 바이로테르를 향해서 너는 마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듯 자기들한테 작전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낭독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바보만이 아니며 개중에는 군사에 관해서는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자는 데 있었다. 바이로테르의 한결같은 목소리의 울림이 끊어졌을 때 꾸뚜조프는 눈을 떴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와 같은 물레방아의 울림이 끊어졌을 때에 잠을 깨는 물레방앗간의 주인과 꼭 같았다. 그는 랑제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마치 자네들은 아직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하고 말하는 듯이 황급히 눈을 감자 더 한층 낮게 고개를 떨구었다. 군사 계획의 지필자로서의 바이로테르의 자존심을 되도록 따끔하게 손상시키려고 애쓰면서 랑제롱은 보나파르트가 공격을 당하기는커녕 도리어 저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이 작전 계획을 전부 수포로 돌리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논증했다. 바이로테르는 남이 뭐라고 말하건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논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둔 자신만만하고 모멸적인 미소로서 모든 항의에 응답했다. 그가 만약 아군을 공격할 수 있다면 오늘 밤에라도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랑제롱은 말했다. 그는 고작 4만의 병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의사한테서 치료 방법을 지시받은 남자의사 같은 미소를 띠고 바이로테르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 쪽 공격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로군요. 날카로운 빈정대는 듯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랑제롱은 말하고 나서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또다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밀로라도 비치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밀로라도 비치는 분명히 이 순간 장군들의 문답을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그렇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일의 결전 뒤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이로테르는 다시금 빙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기 자신 너무나도 잘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황제의 폐하에게도 충분히 확신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장군들로부터 반박을 받기도 하고 다시 증명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이상하다고 이 미소가 말하는 듯했다. 적은 불을 끄고 진중에서는 끊임없이 뜨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적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퇴각을 하고 있던가 혹은 진지를 바꾸고 있던가의 어느 쪽입니다. 그는 빙긋이 웃었다. 그러나 설사 적이 티라서의 진지를 점령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다만 우군의 수고를 들어줄 뿐이며 따라서 모든 처치는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전과 같이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벌써부터 자기의 의혹을 발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꾸뚜조프는 눈을 뜨고 무겁게 기침을 하고는 장군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내일의 아니 오늘의 지금 벌써 1시니까 작전 계획을 지금에 와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들은 이제 계획을 읽어서 들었으니까 각자 자기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전투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 푹 한잠 자두는 겁니다. 그는 일어서려는 기색을 보였다. 장군들은 가볍게 절을 하고 물러갔다. 벌써 한밤중이 지나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도 방을 나왔다. 안드레이 공작은 미리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대로 군사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그에게 막연하고도 불안한 인상을 남겼다. 어느 쪽이 옳은지, 돌고르코프와 바이로테르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꾸뚜조프, 랑제롱, 그리고 공격의 작전 계획을 부정하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 쪽인지 그것은 그 역시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도대체 꾸뚜조프는 자기 생각을 직접 황제께 피력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이 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일까? 도대체 정신들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몇만의 생명, 아니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내맡겨도 좋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내일은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상념과 동시에 이제까지 돌이켜보지도 않았던 몹시 아득한 일련의 추억이 그의 가슴 속에 샘솟아 올랐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와의 마지막 작별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는 또 아내와 사랑에 빠졌던 초기도 회상하였다. 문득 그녀의 임신을 생각해내자 어쩐지 아내도 자기도 가여워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나약해진 흥분 상태에 빠져서 네스비스키와 함께 동숙하고 있는 농가에서 밖으로 나와 집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안개가 자욱한 밤으로 달빛이 안개를 뚫고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다.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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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일은 나에게 모든 것이 종말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억도 모조리
사라져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히 내일이다. 난 그런 예감이 든다. 내 역량을 송두리째 발휘할 때가 마침내 처음으로 찾아왔다. 그의 머릿속에 내일의 전투와 그 손실과 전투가 한 점에 집중된 모양과 모든 사령관들의 혼란이 떠올랐다. 그러자 그 행운의 한순간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뚜롱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확고하고 명석한 의조로 꾸뚜조프에게도 바이로테르에게도 두 황제에게도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 모두들은 그의 고찰이 정확함에 경탄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실행에 손을 대려고는 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는 일개 연대 아니 일개 사단을 거느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조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위험한 곳으로 사단을 이끌고 가서 혼자 힘으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을 어떻게 하지? 하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은 이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성공의 꿈만 쫓고 있었다. 다음의 작전 계획은 그 혼자의 손으로만 작성된다. 그의 명목은 꾸뚜조프 소속의 당직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된다. 다음의 전투는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다. 꾸뚜조프는 면직을 당하고 그가 후임이 된다. 그러나 그리고는 또다시 다른 목소리가 말한다. 설사 내가 그 이전에 부상과 전사와 기만을 10번이나 면했다 손치더라도 그 후는 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자, 그런 뒤에는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자문자답했다.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설사 내가 이러한 것을 원하고 명예를 바라고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고 남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도 나쁠 것 없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 나는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명예와 속인의 사랑 이외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전사, 부상, 가족의 상실, 지금은 아무것도 나에겐 두렵지 않다. 아버지, 누이, 아내,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사람들인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겐 귀중하고 그리울지라도 나는 한순간의 명예, 사람들에 대한 승리, 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 지금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모를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조리 버리겠다. 설사 이 말이 아무리 무섭고 또 부자연스럽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꾸뚜조프의 뜰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생각했다. 꾸뚜조프의 뜰 안에서는 짐을 꾸리는 병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마 마부일 것이다. 꾸뚜조프의 나이 먹은 요리사 안드레이 공작은 이 사나이를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늙은이를 찌떠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이 먹은 요리사를 놀려대고 있었다. 찌떠, 어이 찌떠, 응 하고 늙은이가 대답했다. 찌뜨, 보리 타작이나 하러 가지 하고 농담을 좋아하는 사나이가 말을 했다. 뭐야 이 빌어먹을 녀석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나 그 목소리는 병사와 하인들의 큰 웃음소리에 덮여버렸다. 역시 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승리만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한다. 지금 이 안개 속에서 나의 머리 위를 떠돌고 있는 이 신비로운 힘과 영광을 나는 존경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